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 시기면 고등학교 지원이 끝난 상태죠. 1순위로 지원한 고등학교, 2순위로 지원한 고등학교 다 모두 이제 지원은 끝난 상태인데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광문고등학교를 1순위로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과연 광문고 영어시험의 큰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바로 진행할 건데요. 매년 광문고 영어 내신을 담당해 오고 있고 이런 설명회도 있고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매번 조금 설레이는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설렌다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요 말씀들 또 어떤 정보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뭐 누군가한테는 약간의 따끔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충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광문고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다른 학교 영어 시험과 달리 광문고 영어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혹은 학생 입장에서 내가 지금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의 뿌듯함도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실제로 광문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약간은 설레이는 마음과 그리고 긴장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설레이는 긴장감을 가지고 꼭 아셨으면 하는 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광문고 영어시험의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유형의 특징, 그리고 유형에 따른 그 문항 난이도의 특징, 하나는 보너스. 광문고 1학년 영어 선생님의 특징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3번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 출제 비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총 문제 개수는 36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100점 만점입니다. 더욱이 객관식이 28문제인데 서술형이 조금 지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서술형이 무려 8문제입니다. 서술형이 8문제라는 소리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압박에 걸려요. 서술형이 8문제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출제 비율을 바로 보실게요. 광문고는 특이하게 듣기 시험이 존재합니다. 듣기 시험. 교과서, 모의고사, 듣기인데 총 시험 범위는 3개라고 보시면 되고, 듣기는 해당 시험 범위의 교과서에 있는 거, 해당 시험 범위 모의고사에 있는 듣기 스크립트에서 출제를 합니다. 총 38문제 중에 객관식 8문제를 출제하고 배점이 무려 15점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의 듣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스크립트가 존재하니까 스크립트 외우고 그냥 들으면 되지 않나 싶으실 텐데 예상되시죠? 그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대로 출제 안 되냐? 스크립트를 통하여 나오는 내용은 똑같으나 실제 듣기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는 듣기에서 보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해 지문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듣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가끔씩 실수를 하거나 틀려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포인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모의고사 시험 범위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시험 범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무려 20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그렇다고 교과서가 출제가 안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참고로 광문고등학교 1학년들은 YBM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2개 챕터가 들어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3개 챕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개 챕터가 들어가고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가 적은 문항수는 아닌데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주로 모의고사 분석에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 개수와 출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사실은 어떤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문제 유형별 어떤 난이도가 있는지를 꼭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그래야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학습 방향까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분위기나 필자의 심경, 마음이죠. 예. 글의 분위기를 골라봐라 하는 문제도 있고 필자의 심경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 어휘 문제란 제가 제목을 달아왔냐면요. 필자의 심경이나 성격,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휘는 실제 본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고 닦았던 어휘력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내용 이해에 대한 전제 조건은 깔려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이 문제를 매번 출제하는 건 아닌데 1년 4번 시험 중에 평균적으로 2번 정도는 출제하기 때문에 광문고만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속담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요 시험 문제 동안 위에 있던 문제처럼 매번 출제하는 건 아닌데 왜 매번 출제할 수 없냐면요. 해당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이 우리말 속담으로 변환이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출제가 가능합니다. 매 시험 범위마다 우리말 속담으로 출제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담으로 표현 가능한 주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출제합니다. 다만 그 속담은 시험 범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역시나 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인데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고 혹은 어법상 옳은 걸 고르고 혹은 서술형에서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올바르게 고쳐봐라. 혹은 객관식도 단순히 한두 개만 골라라가 아니라 어법상 틀린 거 혹은 올바른 거 모두 골라봐라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에도 출제가 되고 서술형에도 출제가 되므로 준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상 난이도입니다. 쉽지는 않죠. 왜? 다 고를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요. 선지가 영어일 때도 있고 한글일 때도 있습니다만 선지가 한글일 때는 그나마 쉽습니다. 선지가 영어로 나온 경우 그 지문의 내용은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소재가 약간 인문학에 관한 거거나 심리, 철학에 관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구조가 복잡한 지문. 여기서의 구조라 함은 글의 흐름과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진 지문은 내용 일치와 불일치를 출제하며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지는 심지어 본문에 없던 내용을 담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난이도는 학교에서 말한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실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왔을 때 어려웠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시험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도 추상적인데 선지도 영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력과 역시나 또 어휘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됩니다. 요 위에 있던 내용일치, 불일치 관련해서 요것뿐만 아니라 지칭 추론 문제도 매번 출제가 되는데 지칭 추론 문제는 결국에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느냐 혹은 그 대명사 혹은 그 지시사 플러스 명사가 앞 문장에서 혹은 앞 내용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냐 내용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맞춰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객관식도 출제 가능하고 서술형에서도 다음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혹은 밑줄 친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만 충실히 공부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로 조금 배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변형 문제 많이 풀었고 본문 이해 다 했고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문항만 다 맞춰서는 1등급은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실제로 1등급은 무엇이 판가름하느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많이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지금 킬러 7이라고 적어놨죠. 실제로 광문고 1학년 영어 시험을 등급을 가르고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며 실제 1등급 안에 있는 12등, 광문고 같은 경우 12등까지 안에 들어야 안정적인 1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12등과 그 밑에 학생들을 가르는 주요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개를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최고 난도라고 적어놨죠. 왜 최고 난도이냐면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그 구간을 보면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문장이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고를 수는 있어요. 올바르게. 틀린 거를 고를 수는 있는데 올바르게 고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기 때문에 많이 틀려오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난도라고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맥락상 틀린 어휘 문제입니다. 객관식도 가능하고 서술형도 출제가 가능한데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오지선다에 있는 어휘가 본문에 있는 어휘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로 바꿔서 출제했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력이 갖춰져 있고 시험 대비할 때도 많은 동반의어, 유의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많은 당황스러움과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서술형은 뭐냐고요? 예상이 되시나요? 틀린 어휘 고르고 올바르게 바꿔 써야 합니다. 객관식의 진화된 버전이죠. 얘도 그래서 최고난도 문항, 킬러급 문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문고만의 시그니처 킬러 문항이죠. 이 시험 문제는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변수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매번 출제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출제가 되었다 하면 그 해당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 해당 시험의 1등급을 결정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영영풀이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객관식도 가능하고 서술형도 출제가 가능한데 객관식 같은 경우 본문에 있는 5개의 어휘에 문제를 출제하고 그거에 대한 영영풀이 뜻을 선지에 적어놓죠. 그거랑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요건데 문제는 본문에 출제되어 있던 그 어휘는 대부분 뜻이 여러 개인, 다의어라고 합니다. 뜻이 여러 개인 어휘를 출제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쓰인 그 뜻을 공부했으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를 줍니다. 근데 그 영영풀이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그 영영풀이는 시험 범위에 어디에도 없었고 그 영영풀이 내용을 학교에서 자료로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 영영풀이를 주고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 배점은 3.1점 정도. 꽤나 높은 배점이죠. 서술형 같은 경우 2점, 2점, 2점. 물론 부분 점수가 들어가지만 총 6점짜리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고 난도라고 적어놨고요. 자, 드디어 조금 글자가 크게 돼 있는 게 티가 나나요? 좀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우실까 봐. 요약문 완성. 최근의 광문고 영어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광문고 영어 시험의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냐? 요약문 완성 유형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도 출제되고 서술형도 출제되고 보이시나요? 듣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듣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스크립트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문제가 독해형으로 출제된다 그랬죠. 바로 요약문 완성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욱이 객관식에 있는 서술형도 마찬가지인데 뭐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약문은 본문에 없던 거예요. 광문고 영어 선생님께서 직접 자체 제작하신 요약문이기 때문에 시험장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요약문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식 같은 경우 선지에 있는 어휘가 당연히 본문에 없던 어휘예요. 당연히 본문에 있던 어떤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를 출제하겠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기를 줍니다. 주로 요약문은 빈칸이 2개가 뚫려요. 근데 보기에 있는 어휘가 2개가 아니겠죠. 6개에서 8개를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 정답이 되는 그 어휘는 본문에 없던 어휘죠. 역시나 동반이어를 출제했다는 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듣기 문제 같은 경우 듣기 문제를 틀린 학생 경우에 뭐 진짜 연습을 안 해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연습을 했음에도 틀린 학생들은 10명 중에 8명은 듣기 문제가 요약문 완성으로 출제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 유형보다 가장 어려운 정말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개를 남겨놨는데요.
그 밑에 있는 세 개는 요양문 완성과는 출제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왔다 하면, 지금 제가 변수라고 적어놨죠? 나왔다 하면 킬러 문항입니다. 필자의 견해 그리고 학생의 반응인데 요 두 문항의 출제의 의도와 결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글의 주제가 뭔지 알겠어? 이겁니다. 필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어? 요거 출제한 겁니다. 다만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을 때보다 다음 중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가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당연히 선지에 있는 문장과 선지에 있는 어휘는 본문에 있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던 경우가 많아서 역시나 시험장의 그 자리에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합작문입니다. 광문고만의 또 특별한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에요. 복합작문. 복합작문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근데 A, B, C에 있는 이 단락들은 실제 한 단락이 아니에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시험 범위에 있는 서로 다른 지문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서 A, B, C를 지정한 다음에 출제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각 단락에 들어갈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A 단락의 빈칸, B 단락의 빈칸, C 단락의 빈칸, 다음 중 A, B, C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합니다. 더불어 어법도 출제가 가능하고 어휘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개가 다른 지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다른 본문이죠? 그럼 그냥 다르게 출제할 수 있는데 왜 복합작문, 왜 묶어서 출제할까요? 지문은 서로 다르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 어휘, 네, 마지막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단락만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아니죠. 추론력도 필요하고 약간의 넓은 통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광문고 시험의 문제 출제 비율이 어떻게 돼 있으며 출제 유형별 난이도는 어떻게 돼 있고 간략한 출제 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학교가 배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 시험 범위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서는 그냥 저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저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다만 광문고는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는구나, 학생에게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구나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선생님, 광문고 영어 선생님 특징인데요. 일단 A, B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학생 수 때문에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교과서와 모의고사 수업을 담당하시고, 당연히 교과서와 모의고사는 주요 시험 범위죠. 그래서 그분이 주요 문항을 출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 기준 원래 박모모 선생님께서 요 부분을 담당하셨었어요. 근데 변수가 요 분이 올해 2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배정이 되셨답니다. 그럼 요 자리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겠죠. 걱정하시지 마세요. 문제 유형과 난이도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최모모 선생님이신데 듣기 수업만 담당하세요. 듣기 수업만. 듣기 아까 많이 틀린다 그랬죠. 듣기 수업 때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크게 광문고 영어 시험이 어떻고 심지어 광문고 영어 시험이 어떤지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깊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월 9일 현장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풍부하고 깊은 분석은 꼭 이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제 수강생 중에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에요.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이게 아이들이 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왜 1등급을 맞게 됐는지는 노란색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추론 가능한 모든 것을 수업 때 찝었다. 추론 가능한 문제 킬러급으로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본문에 없던 어휘 같은 것들. 두 번째, 15선지, 20선지, 25선지, 윤대영어 모의고사. 저는 내신 때 제가 직접 모의고사를 만들거든요. 선지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아시겠나요? 변형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없는 어휘로 바꿔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출제 가능한 모든 어휘를 선지로 구성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클데이는 광문고 클리닉데이라고 해서 요일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알 때까지. 예. 왜냐면은 똑같은 수업,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학생마다 모르는 부분과 취약점이 다르죠. 그래서 클리닉데이 때 학생별로 취약점 보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 주제와 어휘를 알려줬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그러니까 변형될 포인트를 예측해 놓은 범위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뭐 당황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어법 변형 포인트 및 용법 정리.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용법이 나올 거라고 학교에서 공표는 하지 않지만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게 지금 중학교 때도 이미 어려웠죠. 서술형 영작이에요. 영작은 문법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써보면 힘든데 내신 대비 때 다른 거 하기 바쁘잖아요. 뭐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다른 과목도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시험한 2주 전에는 서술형 영작까지 이렇게 팁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뭐 잘 봐왔다 이거고 동반이어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 가장 뭐 다 고맙고 너무 고마운데 강사 입장에서 뿌듯한 칭찬과 후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광문고 영어 시험은 어떤 특징인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발표가 2월 3일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이 현장에서 영상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학부모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더 깊고 더 풍부한 분석본 드릴 테니까요. 예. 그래서 현장 설명할 때는 깊은 분석 그리고 전략도 중요하니까 전략은 어떻게 또 짤지 공부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올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수는 현장 설명회 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많이 와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 기조가 어떻게 될 때까지 뭐 어떤 성향으로 출제할 거다. 뭐 난이도는 이 정도로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예측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조금 불안하시기도 하시고 또 걱정도 되시고 아마 고등학교에 간다는 설렘보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다들 아시죠? 내가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떤 출제 성향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를 좀 알면은 지금의 막연함과 불안함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과 막연함을 점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꾸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2월 9일 수요일 현장 설명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